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그 푸틴을 가장 가까운 친구로 여기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때문에 중국이 유럽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시간으로 6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일본의 도쿄를 방문해서 이 경제 및 전략적 협력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 독일의 아시아 정책이 크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면서 이 숄츠 독일 총리가 아시아를 방문하면서 베이징을 들르지 않은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 4월 28일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가졌었는데, 이 자리에서 오는 6월 이 독일에서 열리게 되는 주요 7국, 그러니까 G7 정상회의,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대응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어서 전 총리인 메르켈은 중국을 우선시했고, 그래서 취임 6개월 만에 베이징을 방문했다 그러면서 메르켈은 집권 16년 동안에 일본 방문 횟수의 2배 이상 중국을 방문할 정도로 중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후이민 숄츠 신임 총리는 메르켈 전 총리가 지켜왔던 중국 중시 전략을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독일의 총리가 중국이 아닌 일본을 먼저 방문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히 이 독일의 외교 정책이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은 메르켈 총리가 신념같이 여겨왔던 무역을 통한 변화 전략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중국 역시 같은 기조에서 중시해 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중국이 보여온 태도는 중국 역시 러시아와 함께 배척당해야 될 대상임을 명확하게 해줬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시진핑의 코로나 제로 정책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고, 이런 정책 때문에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는 크게 벗어날 것이라 그러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독일 내에서 중국에 대한 회의론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최근 들어서 반시장적 개혁을 주도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독일 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말하면서 지난 2월 뮌헨의 싱크탱크인 IFO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 제조업체의 45%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 소매업체 역시 55%가 줄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소식도 전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베이징의 EU 상공에서 요르크우트케 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의 유사점이 비즈니스 환경에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전면적인 외교 정책 수정을 독일 정부가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독일 의회는 이 우크라이나에 중화기까지 공급하도록 숄츠 총리의 압력을 가했고요. 이와 동시에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베어복 외무장관이 권위주의 국가가 유럽의 고속도로나 항구, 전력망 구축 등에 참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는 점, 이것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건 러시아나 중국 등의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을 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과거 메르켈의 중도우파 기민당의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 2일 이 독일의 국가안보지침이 발표되면서 독일의 독재적 이 권위주의 국가하고의 결별, 이건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유력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는 이 독일이 중국 시장과 결별을 해야 할 때가 다가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독일 사회의 경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요. 이 독일은 앞으로 중국에 대한 회의론이 정치 및 경제 분야에서 전략적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물론 이 중국과의 결별은 완전한 이별이 아니고 그 중요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결속의 강도도 확연하게 약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독일의 대중국 정책이 확연하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숄츠 총리의 발언에서도 드러납니다. 숄츠 총리는 이를 독일 언론 벨트지에 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규탄하는 기고문을 게재했는데, 숄츠 총리는 그래서 이 푸틴의 침략 목표는 우크라이나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의 전쟁은 자유와 법 앞의 평등, 자결권, 인간 존엄 등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모든 것에 반대 의지를 표하고 그 가치를 공격하는 데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숄츠 총리는 이 권위주의 정부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이들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단합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숄츠 총리는 그 권위주의 국가에 중국도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결국 이 숄츠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그런 러시아의 도발에 찬동하는 국가들,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그런 권위주의 국가들하고 협력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내비친 겁니다. 숄츠 독일 총리는 4일에도 메제베르크 성에서 이틀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내각 비공개 심화회의를 했는데요. 그 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완전히 계산을 잘못했다는 것은 이제 명백하다 그러면서 그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조약기구가 강력해지고 유럽연합이 단결하며 우크라이나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동맹이 공고하다는 걸 보여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이어서 독일도 이런 시대 전환기를 맞아서 완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독일 연방군에 대한 특별 예산을 책정하고 앞으로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2%를 국방을 위해 지출하는 게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하는 태도를 명확하게 정리한 겁니다. 그동안 무기 공급과 관련해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이날 이례적으로 자신의 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쥐트도이체 자이퉁이 전했습니다. 이런 숄츠 총리의 명확한 의사표명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게는 물론이고 그 러시아를 친한 친구로서 대하는 중국에까지 부정적 여파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흐름이 비단 독일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국이 러시아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니까 유럽이 일본과 인도 같은 아시안의 다른 국가들 가운데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지난 4월 18일에도 로이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 차관급이죠. 이 로이청이 안드레이 데니소프 주중 러시아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중국은 러시아하고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그렇게 밝힌 겁니다. 로이청 부부장은 이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도 아래 양국의 신시대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또한 이런 결속을 말해주듯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중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제재로 사업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을 우려해가지고 러시아하고 각종 거래에 신중을 기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중국 정부는 대러 제재에 공식적으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 러시아하고의 정상적 경제무역 거래를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이렇게 유럽 사회를 위협하는 러시아하고 동지적 친분 관계를 유지하는 중국에 대해서 유럽 사회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탈중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 그러니까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그리고 우르줄라 폰데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5월 중순에 도쿄를 찾아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EU의 국회의장격인 미셸 의장과 행정수반인 폰데라이엔 위원장이 함께 동아시아 국가를 찾는다는 것은 이들이 코로나19 대유행 직전 부임만 이후에 처음입니다.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에 이어서 EU 정상회의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응하느라고 여념이 없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탈중국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이딴 외교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팔리티코는 중국은 세계 무역기구 그러니까 WTO 가입 후에 20년간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유럽 내 많은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큰 수익원으로 여기면서 유럽은 중국에서 눈을 돌리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는 큰 변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유럽 국가들의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유럽은 아시아권의 또 다른 협력 파트너로 인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가 서방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연합의 유엔의 규탄 결의안 투표에서도 기권했고 러시아 무기를 대량 수입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인도를 인도태평양 외교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삼고 있고 미국이 호주, 일본과 함께 구성한 비공식 안보 회의체죠. 이 쿼드의 일원이기도 할 정도로 전략적 제휴 가치가 큰 나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앞으로 이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FTA 체계를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 시장을 대체한다는 계획을 EU가 갖고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지난 1일 인민일보는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단학습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본시장 개혁을 심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기초제도를 계속 보완해야 하고 이 자본시장 기능을 더욱 잘 발휘하게 해서 각종 자본 발전을 위해 더욱 큰 공간을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개방형 경제체제를 완비하고 대외 개방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서 투자 편의를 촉진해야 된다 그러면서 양질의 시장 환경으로 더 많은 국제 자본을 유치해야 된다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중국 경제가 갈수록 서방 세계하고 디커플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위기감에서 경제 부흥의 필요성을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것입니다만 말 따로 행동 따로죠. 그런데다가 러시아 푸틴과 동행하면서 이거 중국에서나 가능한 방역 정책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중국 인민은 물론이고 시장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그의 정책에 신뢰를 보내는 이들이 거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푸틴도 그렇지만 시진핑에게도 지금의 진짜 현실을 깨닫게 해줄 이들이 주위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는 이들이 그들 주변에 없다는 것이 지금의 러시아와 중국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추락하는 사태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